도쿄가 쓸 보이는 채널 쓸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딱 유튜브 시작한 지 7일째 돼서 여러분께 좀 레포트를 영상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현재 제 유튜브의 현황이 어떤지를 일단 한번 공유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영상 편집, 촬영 같은 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을지를 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한번 시행해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스타일로다가 분석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전략 컨설팅에서 사용하는 인수분해법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유튜브의 좋아요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분석을 시행해 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 유튜브의 현황, 제 현재 채널의 현황을 조금 자, 말씀드리면요. 지금 금요일 저녁인데요. 구독자가 6분입니다. 자, 구독자가 6분이고요. 그리고 총 시청 횟수가 약 150회 정도 되네요. 그리고 신기해요. 첫날, 첫째, 둘째 날에는 영상 조회수가 한 10회, 20회밖에 안 나와서 야, 이게 진짜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일주일 만에 150회까지 자, 영상 봐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하고, 자, 구독자가 지금 6분이세요. 자, 6분인데 자, 5분을 제가 알아요. 5분을 제가 아는데, 자, 2명은 누구냐면요, 제 다른 구글 아이디로 돌려막기 해서 죄송합니다. 또 나머지 3명이요. 제가 아는 지인 3명입니다. 이름도 다 누군지 알아요. 구독자가 3명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네요. 자, 그런데 제가 또 새로운 구독자, 제가 모르는 사람, 저나 저 지인이 아니고 정말 유입되신, 정말 저 모르시는 시청자분께서 이제 제 구독을 한번 눌러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댓글을 받게 됐는데, 와,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분 아이디가 뭐였냐면 레이디 화이트예요. 와, 참 아이디부터 정말 바른 여성분 아니십니까? 이 영상 계기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처음 댓글이어서 제가 그때 회사에서 댓글 딱 달렸다는 거 보고 바로 나와갖고 제가 엄청난 오지랖을 떠는 댓글에 댓글을 또 달아드렸는데, 정말 첫 댓글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아까 뭐냐면 전략 컨설팅에서 사용하는 인수분해법이라는 방식으로 유튜브의 시청자 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게 조금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 인수분해법이요, 여러분이 일할 때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정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영상이 뒤에 부분은 이제 좀 설명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조금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최종 목적이 뭡니까? 최종 목적이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자, 수익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이제 좋아요랑 구독자인 거는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요가 올라가면 구독자는 당연히 올라간다는 전제를 물론 갖고 있긴 하지만, 좋아요라는 게 도대체 어떤 놈인지 한번 분석해 보고 싶어서 좋아요를 한번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석 이런 말 들리니까 또 급하게 뒤로 가기 누르시는 분 계실 텐데, 지금 제가 여기서 분석하려는 방법이 유튜브 분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또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인생에서 무언가를 꼭 분석해야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생각 방식이기 때문에 봐주세요. 자, 라이킷, 너 도대체 뭐냐? 너 뭐야 진짜 도대체? 볼까요? 일단 좋아요를 분석하기 전에 제가
이 좋아요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기법이 이 인수분해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인수분해법이 뭔지, 그리고 또 인수분해법을 활용한 예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법을 활용해서 좋아요가 뭔지 어떤 놈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플로우 이해 가시죠? 오케이, 다음 오케이 갈게요. 자, 인수분해법. 자, 인수분해법이 뭐냐? 일단 여기에 있는 정의는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수분해법이란 대상을 구성하는 인수를 분해해서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는 분은 그냥 뭐 야 인수분해법이라는 단어 그냥 풀어놓은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그냥 정의한 단어의 의미인데 나중에 다 보시면 이 정의가 어느 정도 들어맞는구나 라고 공감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그냥 요렇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예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맥도날드 점포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라는 과제인데요. 자, 여러분은 그 맥도날드 점포의 매출을 올리라는 요구를 받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호객을 한번 해볼까? 호객? 아니면 더 건강한 음식을 판매해 볼까? 아니면 맥 런치 시간이 장사가 잘 되는데 그때가 좀 짧은 것 같아. 이때 좀 늘려볼까? 아니면 테이크아웃 하면 매장한테는 유리한 거니까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한테 더 높은 할인율을 한번 적용해 볼까?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엔 막 떠올랐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직관적인 솔루션들은 문제가 뭐냐면 근거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야, 너 아까 이런 생각 어떤 근거로 너 이런 생각한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법을 사용해서 맥도날드 매출 분석을 한번 이번엔 해보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법을 활용하면 어떨지 한번 보죠. 자, 맥도날드 매출을 인수분해법으로 이제 인자들로 이제 나누어 보면요. 고객수 곱하기 1인당 평균 매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쉬운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오는 고객이 한 100명이면 그 100명이 이제 한 명당 한 100원을 썼다. 그러면 이제 10,000원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럼 아까 나왔던 이 고객수를 이번엔 좀 더 인수 분해해서 구체화 한번 시켜볼게요. 자, 고객수를 일단 판매 형태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안에서 먹고 가는 사람, 또 싸가는 사람, 배달해 나가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각 판매 형태, 아까 테이크인, 테이크아웃, 델리버리가 있었는데 그 각각의 판매 형태를 한번 또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자, 각 판매 형태를 요일을 기준으로 평일인지 주말인지로 나누어 보고요. 또 각 판매 형태를 시간대를 기준으로 아침 시간대에 오는 사람인지, 낮 시간대 손님인지, 저녁 시간대인지, 밤 시간대인지, 심야 시간대인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 3단계에 걸친 인수분해 과정을 거쳤는데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맥도날드의 매출은 고객수 곱하기 1인당 평균 매출인데 고객수를 먼저 판매 방식에 따라서 테이크아웃, 테이크인, 델리버리로 나누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각 판매 방식을 요일과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 중에 평일 아침 시간대,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 중에 주말 아침 시간대, 또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 중에 평일 낮 시간대,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 중에 주말 낮 시간대, 이렇게 다 있겠죠. 쭉 해서 델리버리 하는 사람들 중에 평일 심야 시간대, 델리버리 하는 사람들 중에 주말 심야 시간대, 이 하나하나가 각 인수가 되는데 이 모든 인수들을 더하면 고객수가 되게 됩니다. 즉, 이 각 인수들을 높이면 고객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 고객수가 증가하게 되면 맥도날드 매출도 상승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하게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심화 과정이에요. 심화 과정. 지금 저 표도 사실 꽤나 뭐 복잡하긴 한데 요거를 좀 더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힘내서 좀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인수분해를 할 때 여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자, 의미 있는 기준으로 인수분해를 하셔야지 뭐 의미도 없는 걸로 인수분해를 해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저는 판매 방식별, 그리고 또 이렇게 요일, 시간대별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초록색 바지를 입은 고객하고 핑크색 바지를 입은 고객들을 나누어 갖고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기준으로서 인수분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인수분해는 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시간대별로 나눈 이 인자들이 있었는데 이 인자들을 다시 성별을 기준으로 남자, 여자로 나눠 볼게요. 또 이 시간대를 다시 나이대를 또 기준으로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또 50대 이상인지로 다시 또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두 개의 인수분해 방식이 더 추가가 됐어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아까 고객 맥도날드 매출을 고객수 또 1인당 평균 매출을 나누었고, 또 고객수를 판매 방식별로 테이크아웃인지 테이크인인지 혹은 델리버리인지로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자, 그럼 테이크인을 하나의 판매 방식을 요일에 따라서 또 시간대에 따라서 나누었는데 각 시간대를 나이대별로 나누었고요. 각 나이대를 성별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와, 굉장히 많아졌죠? 이 란이 지금 생략된 요런 부분까지 하면 또 얘네도 각각 이런 표를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이 생략된 부분까지 하면 굉장히 구체화가 많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한 칸 한 칸이 테이크 인 중에서 평일 낮 시간대 10대 남성, 테이크 인 중에서 주말 낮 시간대 10대 남성, 이런 하나하나의 인자들이 모두 더해져서 고객 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들을 높이면 고객 수가 증가하고 고객 수가 증가하면 매출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 알았어.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를 했어. 자, 근데 이렇게 나눈 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시면 이것이 왜 인수분해법이 왜 솔루션을 더 생각하기 쉬운 방법론인지를 깨닫게 되실 건데요. 예를 들어 지금 빨간색으로 이 표시된 낮 시간대 30대 여성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낮 시간대 30대 여성의 고객 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보통 낮 시간대 30대 여성이라면 건강에 많이 신경 쓸 나이죠. 돈보다는 건강에 많이 신경 쓸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크푸드의 이미지가 되게 센데 이걸 좀 건강한 메뉴를 런칭해 보면 어떨까? 아니면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30대 여성분들 많으니까 되게 저칼로리의 메뉴를 제공해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50대 이상의 남녀의 고객 수를 높이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이 패스트푸드 안 먹는 이유는 막 느끼하잖아요, 그죠? 막 느끼하고 막 몸에 안 좋고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데, 그럼 그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좀 이분들도 역시나 좀 더 건강한 메뉴, 또 건강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메뉴를 런칭하던가, 아니면 이게 느끼해서 못 드시겠다는 분들도 많으니까 조금 덜 느끼하고 깔끔한 메뉴를 런칭해보면 어떨까라는 솔루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어땠어요? 조금 솔루션을 더 생각하기 쉽지 않았어요? 단순히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자, 맥도날드 고객수 어떻게 늘리실래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랑 저 30대 여성의 고객수 어떻게 늘리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게, 혹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고객수를 더 어떻게 늘리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질문 받는 입장에서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미 시간대라던가 이런 나이대라던가 성별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필터링 돼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 여러분이 요 과제를 한번 해결해 주세요. 10대, 20대 남성의 심야 시간대 고객 수를 늘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야 시간대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10대, 20대 남성이 심야 시간대에 깨어있는 이유는 보통 뭐예요? PC방 가 있다고요. PC방 가 있으니까 게임과 콜라보를 해갖고 요즘 잘 나가는 게임이 뭐 롤인지 오버워치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길 때마다 무슨 쿠폰 같은 걸 이렇게 주는 콜라보를 하는 거예요. 혹은 이제 밤에 뭐 5% 10%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던가 해서
심야 시간에 젊은 남성층을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단순히 고객 수 어떻게 늘릴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보다 시간대라던가 나이대 그리고 또 성별이 필터링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솔루션을 내는 게 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저희가 굉장히 그 딥한 레벨의 인수까지 세부적으로 나눠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딥 레벨의 인수까지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어떤 이득이 있다? 솔루션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동의하시죠? 아까 예를 보시면 필터링에 의해서 인수가 나눠져 있고 그 인수에 따른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솔루션의 폭이 넓어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단순히 고객 너 어떻게 늘릴 거야 라고 말하면 오히려 생각이 되게 좁아지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오히려 내가 못 봤던 그런 세부적인 곳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또 어떤 솔루션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솔루션을 응용하기도 쉬워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인수분해 설명에 대한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근데 벌써 꽤 영상이 길어져 갖고 그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좋아요를 분석하는 영상은 아마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렸는데 이 최대한 처음 보는 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이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가면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음 영상이 진짜 백이니까 다음 영상 이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